여러분, 제가 쓰기를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경제망국입니다. 경제 유튜브라서 그런지 경제망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가슴이 사실은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런데 왜 제가 쓰느냐? 좀 정부가 보라고요.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그들에게 좀 충격을 주려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망국이란 단어를 굳이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부가 발표할 때는 2019년 기준으로 갔을 때는요. 42.2%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2%. 그런데 이게 정부가 계산하는 42.2%라는 계산은요. 쉽게 말하면 D1이라는 국가 채무입니다. D1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을 D1이라고 합니다. D2는요. D2는 중앙정부 부채 플러스 지방정부 부채 여기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일반정부 부채라고 합니다. 일반정부 부채. 이걸 D2라고 하고요. 여기에다 D3까지 가면요. 연금이나 연금 충당 부채나 공공부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포함을 시켰을 때 대한민국의 부채는요. 우려할 만한 수준이에요. 우려할 만한 수준. 진짜 경제망국을 점점 가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여러분,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K정책 플랫폼에서 박형수 연세대 개건 교수가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 대한민국 부채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91.4%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1.4%. 연금 충당 부채가 944조 2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국가 부채만 따졌을 때는 728조 2천억 원이지만 42.2%지만 연금 충당 부채 944조 2천억까지 포함시켰을 때는요. 91.4%다.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말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지금의 부채가 아니고 미래의 부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벌써 작년에 아니죠. 작년이 아니죠. 이게 2019년만 하더라도요. 이미 연금 충당 부채에 쉽게 말하면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재정이. 세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주면서 군인 연금 주면서 세금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3조 6천억 원이나 말입니다. 3조 6천억 원이나. 그러면 지금부터는 연금 충당 부채도 우리 부채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OECD 기준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대한민국 국가부채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알고 이야기하는가 싶어요. 알고 이야기하는가. 실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728조 8천억 원은요. 분명히 OECD 국가보다가 부채가 적은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부채는 80.9%거든요. 그런데 80.9% 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연금 충당 부채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연금 충당에 대한 부채 비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지만 그것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91.4%예요. 그러면 OECD 평균치보다가 우리가 높죠. 높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안 줄 수 없거든요. 지금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개혁 못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 3조 6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2020년에는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정모 이게 한국경제학회장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대만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자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연금 충당 부채 비율 전 세계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우리 1등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49.6%입니다. GDP 대비 49.6%예요. 이 말은 우리 경제가 지금 재정 부채에 완전히 묶여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더더욱 심각한 거는 여러분 이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들 중에 공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영화를 다 시켰기 때문에 공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019년 기준으로 525조 천억 원이 2019년입니다. 이거 2020년 되면 더 많습니다. 2020년 되면. 그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114.5%입니다. GDP 대비. 그러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OECD 국가들의 평균치가 80.9%라고 하는데 우리는 114.5%면 우리 경제만국 가는 거 맞죠? 이러다가 진짜 경제만국 가는 거 맞다니까요.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국가 부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발 이 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자들도 경제 기자들도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 갖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국 부채 문제 없대요. 아니 문제 없던 기준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기사를 들다 보면 라디오를 듣던 방송을 듣다 보면 그 근거가 없어. 다른 나라하고 다른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요. 연금 충당 부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공기업 부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정부의 부채만 취급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이지. 우리 이거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나라 재정 괜찮다 하는데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진짜 경제만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자체가 더 심각하게 저는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 부채가 이 정도면 진짜죠. 근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는다는 게 있잖아요. 가계부채 보세요. 가계부채 2,000조입니다. 2,000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를 뺀 부채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시킨 부채고요. 개인사업자 부채 말입니다. 그러면 1940조예요. 이것도 2020년 3분기 기준입니다. 기업부채는 2112조나 됩니다. 2112조. 2000조가 다 넘었습니다. 명목 GDP는 1918조 원인데 이거는 몇 배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경제만국이 안 간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대한빅국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나라가 점점 침몰해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침몰하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게 경제 유튜브가 제가 이렇게 되면서 많은 기울어진 내용들, 빠진 내용들, 감춰진 내용들 제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속에 보면 진짜 충격적인 것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다른 특수성을 반드시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빼버린단 말입니다. 가계부채 우리 이야기할 때도 자영업자 부채 포함 안 시키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개인사업자 부채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가계부채로도 안 가고요. 기업부채로도 안 가요. 개인사업자로 남아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 가계 부채 엄청 많고요. 기업 부채 넘쳐나고요. 정부 감당할 수준이 되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만큼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 때문에 경제망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 한 번 이해했습니다.